네, 그럼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소울 한국형 글로벌 플랫폼 앤 메타버스 액티브. 요즘 그 메타버스 핫하잖아요. 그쵸. 이게 또 거품이란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발전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일단 요 상품의 특징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와 동일하게 플랫폼이라는 그 인더스트리 산업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믿기 때문에 ETF를 같이 출시를 했던 거고요. 네. 한국은 그 자국 기축 플랫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각 보유하고 있는 그 가장 그 사회의 기본이 되는 기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상위 5개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상위 5개 플랫폼 중에서 3개가 한국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한국의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터넷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한국의 유의미한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챗 GPT라는 새로운 기술에 반응을 했다라면은 플랫폼은 조금 더 많이 챗 GPT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GPU라든지 그리고 뭐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수요가 있는 산업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어떤 수요자가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플랫폼은 이 플랫폼을 구동하는 그런 것들이 챗 GPT가 대부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빙이라는 이제 검색 엔진이 있는데 네. 인기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막 이렇게 뭐 하다가 잘못되면 이상하게 빙으로 넘어가서 이거 이상한 검색 엔진 아니야? 맞아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별로 친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빙이라는 그 검색 엔진에 챗 GPT를 탑재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가치가 부각될 정도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GPT 그 생성 AI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플랫폼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특히나 뭐 중국에서도 어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플랫폼 그 기업들의 독점권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규제를 많이 했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이 산업에 좀 뭐랄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면서 다시 조금 더 발전하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 한국형 글로벌 플랫폼 메타버스 액티브 같은 경우가 이 ETF도 연초 후에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네요. 네,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레버리지 아니죠? 레버리지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메타 플랫폼이 한 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텐센트가 한 8%, 중국 그죠? 네, 그리고 네이버가 7%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도 한 4%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한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등 글로벌 각국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소울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 해볼까 해요. 네. 완전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냥 편하게 그 팀장님 생각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우리 그냥 이렇게 삶을 보면은 이것도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에는 열심히 뭐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 혹은 또 투자를 통해서 배당 수익,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소득원의 다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노력과 근로소득. 네, 근로소득과 투자에 대한 공부, 그런 투자 소득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내가 투자를 함으로 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경제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뭐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없는 공부도 하고 없는 관심도 생기고. 맞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식을 쌓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어떤 데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갖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은 떨어졌네 올라갔네 왜 그랬을까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네.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를 저희는 이제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왜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호흡에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등을 했고 거기에 환호를 하고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그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짜릿함을 맛봤지만 이것은 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지 않음을 다시 또 어떤 좋은 레슨으로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뭐 국내 ETF 시장도 그렇고 미국 ETF 시장도 봤을 때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ETF들의 성격을 봤더니 막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막 성장주 이런 ETF들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좋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뭐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을 잘 모아놓은 ETF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꾸준히 많이 주는,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꾸준히 많이 주는 기업들은 이미 그 산업도 성숙이 많이 됐고 그 성숙된 산업 속에서 본인들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당 전략, 현금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자금을 투입하신 거 보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호흡이 길어지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짧은 호흡의 높은 수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은 것을 이제 배우셨으니 그런 부분들에 저는 좀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만 한다라면은 기회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길게 보자는 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 주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